일본을 어떻게든 지금 쇠락해 가고 붕괴되어 가고 그리고 무너져 가는 데서 일으켜 보겠다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두 차례나 총리를 했죠. 2006년하고요. 2012년부터 또 2020년까지 8년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최장 총리입니다. 두 번 총리를 하고 최장 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일본의 총리를 할 때 잠깐 1년 만에 무너졌는데 그때에 대한 반성으로 단단히 준비해서 두 번째 총리 기간 일본을 지금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아베가 명확하게 보수적 관점에서 안보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친미를 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12일까지 조기를 겨냥을 했습니다. 전 미국의 관공서 외부 관공서와 이 군부대예요. 대단한 일이죠. 현직도 아닌 전직 일본 총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베가 피살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바이든이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서 자신의 조의를 표명을 했죠. 자, 이건 뭐 미국으로서는 최상이고 또 아베의 장례식 때 트럼프가 온다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아베가 이 골프 칠 때 이 벙커에서 구르기까지 하면서 트럼프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거. 또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자 곧바로 지금 이 아베가 이 미국의 G20 남미 회의를 가는 길에 트럼프 타워에 들러서 트럼프한테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잘해보자. 원하는 대로 내가 많은 걸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던 모습. 또 트럼프 딸을 일본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딸이 하는 재단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래서 일본인으로서는 비굴할 만큼 미국의 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일본 자체로서의 재무장 또 더 나아가서 자위대가 아닌 이제 방어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군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상 국가로 가는 부분 그를 위한 개헌 이런 데 노력을 했죠. 또 중국하고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좀 단절시켜 가면서 아베노믹스라고 경제적으로 일본의 이 지금 아베가 집권하던 시기에 15년 20년씩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가 대장염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또 약간의 스캔들도 있고 해서 스스로 지금 총리직에서 잠깐 물러났죠. 자, 그런데 아베의 후임인 이 기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해서 국가 주도의 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겠다. 이러면서 성장 중심 전략의 아베노믹스를 수정하고 이 분배 중심의 자본주의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자, 아베가 오르냐 기시다가 오르냐 하지만은 아베는 그야말로 옛날에 일본의 영향력이 세계 2위를 달리던 70년대 80년대의 황금 시대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베가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그 일본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길에서 유세를 하다가 그 다음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베의 죽음 이후에 일본 사회의 기조는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외는 지금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를 분배 중심으로 구는 그런 현상 유지 자본주의를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혔죠. 자, 일본의 1991년부터 시작된 버블 붕괴 빠르게 보면 89년부터 붕괴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1년에 몇 프로씩 성장하던 사회가요. 일본의 그 자산 거품,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에 일본의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부채를 축소시키고 일본 사회 전체가 축소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줘도 전부 쓰지 않겠다고 오히려 부채를 갚아오는 그런 사회로 변했죠. 그러면서 국가가 인프라를 투자해도 결국 일본 사회의 이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렸고 오히려 수요가 너무 줄어들어서 디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됐고 그래서 급여도 내려가고 실질 급여가 1990년도 초만도 못한 저임금 사회가 돼. 그전에는 버블 붕괴 전에는 일본이 막대한 수출과 또 부동산 가격 등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세계에 떠오르는 일종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표상이었다라고 본다면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무기력해지면서 직장이 평생을 보장하는 평생 고용 자체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각종 사회 보장을 책임지는 부분도 무너지면서 이제 일본에도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파견근로, 일용직, 임시직 등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가고 히키코모리화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히키코모리 중년 독신 20대부터 히키코모리가 40대에도 히키코모리다라는 것이 사회 문제였고 부모한테 들어와서 캥거루족으로 사는 그런 젊은이들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방향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모습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이 화차라든지 여러 소설과 영화에서 많이 묘사되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 또 사채꾼 그래서 일본 사회가 얼마나 퇴행적으로 무너져 가는가라는 부분을 다룬 문화적 현상까지도 있었고 그 속에서 워킹 푸어라는 말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회의 해체 또 더 나아가서 전통 사회의 해체, 가족의 해체를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지금 일본에 또 밀어닥치고 있죠. 이 속에서 전통적 공동체와 가족의 붕괴 속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망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젊은이들이 특히 그래서요. 옴 진리교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아베의 그 암살도 결국 그런 단계를 일본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퇴행화 현상이 일본 사회 전체에 몰아닥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속에서 그야말로 이 불행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처지로 놓였고 그러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집에 혼자 들어앉은 일종의 외로운 늑대 히키코모리에 자신의 가정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서 원인 책임을 찾았고 그 책임이 결국 통일교를 대신해서 아베한테 향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건가? 아베의 장례식 기간이 끝나면요. 일본 사람들의 반응력이 원래 충격이 있으면 약간의 휴지 기간을 뒀다가 그 다음에 분노로 들끓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베라는 사람의 이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를 갖췄겠지만 일본을 살려보겠다고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던 전통적 일본의 그 사무라이식 정신에 걸맞는 지도자였다. 그런 지도자가 일본의 전후에 거의 없었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아베에 대한 향수와 추모의 열기는 더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베는 죽어서 일본의 그 정신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모 열기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베를 죽인 부분에 대한 분노로 바뀔 것이고 한일 관계가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베의 피살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각종 댓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우려스러워요. 오죽하면 오늘 머니투데이에 아베 피격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라고 해서 댓글이 좀 해도 너무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폭력적이고 이것은 거의 한국의 국가적 이익으로나 국민들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대행적 태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반일 감정의 분노와 마주칠 때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굉장히 유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요, 제발 남의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정치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루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말까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일본에다가 요게야만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도록 한국 사회를 만드는 이 친북, 친중, 좌파 정권의 선동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일 관계, 한일 간에 대립을 하면 가장 웃는 사람이 중국이고 러시아고 북한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